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또한 제5장 수업을 같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관점과 통합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등장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하여 다른 개념과 기술, 과업 및 활동 등을 가진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통적인 방법의 시기별로 발달 사항을 보게 되면 1920년대에서 30년대까지가 개별 사회 사업과 집단 사회 사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또 30년대에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형성하게 됩니다. 또 1950년대는 사회복지조사와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게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또한 전통적인 접근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데, 첫째는 제한된 특정 문제 중심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 파편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방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전문화의 중심 교육 및 훈련은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직장 이동으로 이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다른 분야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또 재취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넷째는 공통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분야 및 전문화로 각 영역 사이의 의사소통의 혼란과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을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념입니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란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 등 여러 체계에서 제기되는 사회 문제에 대처에 활용할 가능한 공통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합합니다. 또한 전통적 방법의 전부나 일부를 조합하여서 교육함으로써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다수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방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인 개념, 기술, 과업의 공통적 기반이 있다는 전제하여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이러한 잠재력은 향후 개발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사회복지 지식은 과거의 심리역동 관점부터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일반 체계론 이론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초점을 두므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인간과 환경의 공유 영역인 사회적 기능에 개입하는 것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참여,
자기결정 및 개별화 등에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 또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평가를 중시하게 됩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을 지향하는 일반주의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체계의 관점 유지입니다. 일반주의 실천은 일반 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등의 이론적인 관점을 종합적인 토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병리적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 수준에서의 접근입니다. 일반주의 실천에서는 복지사는 다양한 크기의 체계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수준, 실천까지 다양한 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 변화 외계 체계 등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이론과 개입의 개방적인 선택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초점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서 사정과 개입을 하여야 됩니다. 다섯째는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적 접근 방법의 이론적인 기반입니다. 첫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입니다. 관점이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적 중거의 틀로서 실천 영역에 대한 가치와 견해 등으로 나타나는 사고의 체계를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관점 중에 첫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초점을 생활 상황 속의 사람, 즉 개인과 환경의 동시적인 이중 초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환경 속의 인간. 이 개념은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로서의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에 대한 변화 전략, 환경에 대한 변화 전략,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화 전략 등을 사용합니다. 이런 모든 전략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지향을 두었습니다. PIE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사정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요소 1은 사회적 기능 문제입니다. 각 문제의 유형, 그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 문제의 지속시간, 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요소 2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체계 문제, 그 문제의 어려움 정도와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소 3은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이해와 향후 지향될 계획과 관련된 현재의 정신적 성격 및 발달상의 장애나 상태를 표시 등을 말합니다. 요소 4는 신체 건강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환경 문제에 대한 유지 및 관련된 현재의 신체 장애나 상태 표시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생물학자 버틀람피에가 처음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유기체와 환경 간의 체계적인 상호작용 및 상호 관련성을 전체성, 상호성, 개방성으로 개념으로 설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복잡한 사회적인 실제를 다루기 위해 개념화 인간 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실행하면서 인간 행동의 다양성에 대한 지식 확장과 문제 상황을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선적인 인간론으로부터 순환적인 인간론으로의 관점으로 변화와 유기체화와 환경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중 초점을 유지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반 체계의 주요 개념입니다. 첫째, 체계는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또한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 즉 부분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입니다. 또한 체계 속성으로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의 독특성이 체계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입니다. 경계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의 단위나 실체를 규정하는 온유적인 개념으로서의 체계 내부, 외부, 한 체계와 다른 체계 간에 구분할 수 있는 테두리 또는 점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 구성된 전체, 즉 부분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또 체계 속에서의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이 독특성이 체계의 특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체계 내부와 외부, 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할 수 있는 테두리나 점선을 뜻합니다. 또한 명확성과 투과성, 유용성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와 체계 간의 상호작용의 특징 부분과
특정 체계와 다른 체계의 구성 요소와 간의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론입니다. 부분인 동시에 전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계로 구분된 체계를 구성하는 작은 체계보다는 큰 상위 체계이고 그 체계를 둘러싼 더 큰 체계보다는 하위 체계입니다. 또 중간 수준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의미하며 가족은 부부 체계의 상위 체계이지만 지역사회의 하위 체계입니다. 하위 체계 변화가 상위 체계로 그 반대로 변화가 영향을 주는 파문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엔트로피, 네겐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와 정보의 유입 없이 체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유용한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는 상태를 폐쇄 체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네게트로피 혹은 부적 엔트로피는 개방 체계와 관련된 개념으로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로 가져옴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입, 전환, 산출, 환율의 이론입니다. 투입은 체계를 넘어 체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사건과 정보, 에너지, 생각을 말하며 전환은 체계 내에 들어온 에너지나 정보 등과 같은 투입물을 처리하여 체계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형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산출은 전환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인 에너지와 정보가 체계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이라고 합니다. 환율은 체계가 정보와 에너지를 산출해내고 그 정보와 에너지는 환경에 영향을 주고 다시 체계로 돌아와 산출의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적 환류는 안전을 추구하고 부정적 환류는 변화를 조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체계 이론의 주요 다섯 번째인 투입과 전환, 산출, 전적 환율로 인해서 이론적인 기반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투입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개별 면접에서 투입이 시작되죠. 또한 전환점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나 또 그것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동등 종별과 동중 종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방 체계와 관련된 개념으로 처음에 다른 상태로부터 비슷한 결과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각 체계의 시작 상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 체계들이 개방되어 있어 주위 체계들과 목적 지향적 교류를 하면서 결국 비슷한 최종 상태와 목적을 향해 진행된다는 뜻이죠. 동일한 목적과 결과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 다중종결입니다. 처음에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결과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있는 체계라 하더라도 체계 내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양상, 또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특성이 다르면 최종 상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라도 문제의 종결 상태가 항상 유사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일반 체계 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개별화와 심리 역동 접근을 강조하는 정통적인 사회복지 실천과는 다르게 일반 체계 이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 및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심리 역동 접근보다 환경 변화를 더 강조한다는 장점입니다. 또한 체계 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어서 내적인 사고와 감정보다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작은 변화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사회복지사에게 유용한 개입의 방향을 제공해 줍니다. 또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고 단일화된 통합 총체적 접근이며 어떤 특정한 개입 방법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직선적이고 결론적인 인간적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체계의 단점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설명적이기보다는 해설적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의 설명을 하지 못하며 또한 측정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체계를 영향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입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므로 사회복지사가 광범위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작은 문제에 관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더라도 사회복지사마다 해석 방식이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생태 체계의 일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 체계란 일반 체계 이론의 생태학적 관점을 결합한 것을 뜻합니다. 생태 체계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이 제시한 개념적 틀을 실천적 의미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생태 체계의 관점은 인간 행동을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발전하는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를 상황적, 환경적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과정과 계획 단계에서 가장 유용한 관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 체계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분리할 수가 없는 또 총체적 존재로 상호 교류하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환경적 욕구에 적응하고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수정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발달한다는 가정입니다. 개인은 자연 환경과 사회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적 특성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 첫 번째는 체계 및 체계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체계는 개인 체계와 환경 체계로 구분이 됩니다. 또 체계는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을 영향을 주는 신체적, 심리적인, 행동적 요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체계는 사회 체계와 자연 환경 체계로 구분하며 미시 체계와 중간 체계, 외적 체계와 거시 체계, 시간 체계 등 5가지 체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념에서 첫째, 미시 체계에 대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미시 체계는 개인의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서의 가족, 친구, 이웃, 교회 등 물질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 환경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활동, 대인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 체계는 미시 체계의 연결망입니다. 즉, 환경 속에서의 둘 이상의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또 의존적 관계와 작용과 특정한 시점에서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외적 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그 개인의 삶과 복지에 감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체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장이나 교육청 또는 교통체계나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이념과 같은 가장 외부적 수준의 환경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법, 종교, 복지정책 등 사회적 맥락을 통한 감정적인 영향을 뜻합니다. 시간체계입니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개인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은 단일 생활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누적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개인의 체계와 사회 체계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환경에 속하여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체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 체계의 관점에서 체계는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개방 체계는 다른 체계와 에너지, 정보, 자원 등을 상호 교류하는 반투과성 경제 체계를 뜻합니다. 또한 체계가 충분히 개방적이어서 체계의 조직이 유지되고 발달하는 힘이 작용하는 구적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상태를 말합니다. 폐쇄 체계입니다. 다른 체계들과 상호 교류가 없거나 교류할 수 없는 불투과적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요소가 비슷해짐에 따라 극단적으로 체계 내 조직 구성과 기능 상태되는 엔트로피 상태를 말합니다. 위계입니다. 권력과 통제권의 기반을 둔 체계의 서열을 말합니다. 또 분석 대상이 되는 대상 체계를 중심으로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가 존재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가족 체계의 하위 체계, 지역 사회는 사회 체계의 상위 체계입니다. 혼론의 특성고, 특정 체계는 그 체계를 구성하는 작은 체계보다는 상위 체계인 동시에 그 체계를 둘러싼 더 큰 체계의 하위 체계가 되는 중간 체계의 특성을 말합니다. 파문 효과로는 하위 체계의 변화가 상위 체계로, 상위 체계의 변화가 하위 체계로의 변화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계입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상 체계를 구분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테두리를 경계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체계로부터의 체계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받아들이고 체계의 생산물을 외부 체계로 산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각 체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의 내적 구조 측면인 것입니다. 공유 영역입니다. 둘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지점을 공유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른 두 체제가 공통 이익이나 관심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며 내외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관련된 두 체계의 상호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체계의 안정 및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체계는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인 속성이라고 하죠. 진화적인 속성은 균형과 향상성과 안정상태, 호혜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균형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의 투입이 없이 환경 현상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속성을 말합니다.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며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없는 고정된 변형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향상성입니다. 체계가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정적인 균형보다는 다른 체계와의 관계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향상성이라고 했습니다.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며 구조 변화는 없지만 체계 간의 역동적 교류가 있습니다. 안정 상태입니다. 체계가 건강한 상태, 안녕 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사회 체계의 기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부부 간의 관계가 유지하고 쇠퇴하여 붕괴되지 않도록 환경과의 융통성 있는 에너지 교환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호혜성입니다. 체계의 일부가 변화되면 그 변화가 체계의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하여서 나머지 부분도 변화된다는 개념이죠. 이 원리는 구성 요소 간의 쌍방적 교류 과정에서의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려는 순환적인 인과성을 의미합니다.
생태적 체계 관점에서의 유용성, 세 번째 유용성입니다. 문제 사정을 할 때 거의 모든 체계와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므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사정의 기능을 뜻합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크기의 사회체계에 적용되는 관점으로서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역동성이라는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도구로 직접적인 유용성이 있습니다. 체계 간의 일관성과 상호성, 갈등 등의 성도와 상태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정체 체계의 총체성 속에서 이해하기보다 때문에 모든 관련 체계에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사회 체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란 사회복지 실천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그 유형과 원칙을 구조화한 것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은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조직화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에 핑커스와 미나한은 일반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활용하여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유형의 사회 체계 및 변화 매개체, 외계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콤튼과 갤러웨이는 5가지 체계로 전문가진 체계를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 매체의 체계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관 및 조직이며 변화 매개인은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체계는 서비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개인, 가족, 집단, 기관의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표적 체계는 사회복지사가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사회체계를 말합니다. 행동체계, 사회복지사가 문제 해결 노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모든 체계로서의 이웃, 가족, 전문가 등을 말합니다. 전문가 체계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조직, 또 사회복지 관련 학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 단체 등을 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넷째, 강점과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점과 관점. 사회복지 대상층에 대한 병리적인 관점, 증상 중심의 의료적인 모델, 문제 중심적 시각 등에서 벗어나 그들이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거나 부정적 부분을 수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역량은 강점과 긍정적인 부분과 이미 성취한 점 등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강점의 형태는 삶의 경험, 희망과 불굴의 용기,
특별한 능력, 다른 사람들을 돕는 헌신, 개인의 신실성으로부터 배우는 수용력 등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개인의 인지와 정서, 동기, 대처, 대인적인 특성, 장점과 재능, 이전의 역경을 극복한 경험과 영성 등을 나타내며,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은 클라이언트 주변에 활용 가능한 환경적 지지 자원 등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강점 관점의 실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관념에서 보면 모든 클라이언트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강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며 희망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가능성과 자원을 개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천 원칙으로 첫째는 모든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 학대, 질병 등 그 밖에 힘겨운 삶들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과 기회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변화 능력은 무한한 것으로 가정하고 개인, 집단, 지역, 사회 등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자원의 보물 창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보살핌과 돌봄으로 변화와 회복의 주체는 클라이언트 것입니다. 강점의 관점의 단계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단계별 요소를 강점, 관점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응 유연성과 강점을 이야기로 자극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사는 사회 맥락에서 행동하는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 적응 유연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옹호, 필요한 자원과 연계하는 일을 등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점은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되었고 역량 강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고 돕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강점, 관점의 개념, 원칙, 요소 등 사회복지 실천에 막연한 클라이언트와 주위 환경의 강점을 찾아서 인정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의 강점 발휘와 행동 대응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새로운 에너지와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더 효율적인 대처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더라도 이미 강점과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높이며
역량을 강화하는 관계적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이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역경으로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도전과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돕거나 좌절과 책임감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망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우리들은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더욱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더욱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오늘 제5장 통합적인 관점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6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